앞서 보신 것처럼 겨울철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요즘 갯바위 고립과 순환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와 예방법을 이동열 대전보건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, 앞서 보셨듯이 이제 갯바위 사고는 항상 위험하지만 겨울철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? 예, 사실 이 겨울바다가 좀 낭만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사고가 나면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체온과 이 시간을 들 수 있는데요. 이 시간적인 요인으로 겨울철에는 해가 빠르게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조 요청 후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여름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겠죠. 그리고 이 어두워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방향 감각이라던가 탈출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그 온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네. 특히나 여름철 수온이 20에서 한 25도 정도라고 본다면 겨울철에는 10도, 더 낮게는 5도 정도의 아주 낮은 수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찬 물에 이 발만 담궈도 체온이 낮아지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5분 내에도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가 일찍 떨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시야 확보의 어려움, 그리고 뭐 강풍이나 파도 등으로 인해서 이 구조 헬기나 보트들이 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때 확인해서 반드시 좀 그 밀물 전에 좀 나오는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며칠 전에 이제 충북 옥천에서요, 그 금강을 건너던 60대가 이제 얼음이 깨지면서 빠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닷가도 위험하지만 겨울에는 저수지 또 하천 같은 데서 그 순환 사고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얼음을 건너실 때 가장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가장자리가 단단하면은 가운데도 단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. 사실 겨울철이 얼음이 얼어 있는 이 호수나 이 저수지는 사실 물의 속도나 수심에 따라서 이 얼음의 두께가 천차만별입니다. 이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두께는 한 10에서 15cm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사고가 난 얼음은 한 3cm 정도라고 들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하수지, 하천이나 이 저수지의 유속이나 또 수초나 이 수문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얼음의 두께가 균질하지 않고요. 그렇죠. 또 가장자리가 단단하다고 할지라도 가운데가 균질하지 않다 보니까 깨질 수 있는 경향이 큽니다. 네. 또 이 깨졌을 때 물의 흐름에 의해서 쓸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얼음을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예.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. 겨울철에는 뭐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보여도 안 들어가는 게 좀 가장 안전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조금 전에 이제 그 갯바위 사고 때 저체온증이 무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체온증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겨울철 안전사고 때 이제 구조했을 때 좀 멀쩡해 보여도 갑자기 이제 상태가 좀 악화돼서 저체온증으로 좀 위험한 상황에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.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하다. 그런 신호가 좀 있을까요? 예, 그 전문가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로는 심하게 떨다가 갑자기 떨림이 멈출 때,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또 멍한 상태로 있을 네. 때, 세 번째는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그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 중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현상이 바로 이 떨림이 멈출 때입니다. 네. 사실 우리가 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렇죠. 이 몸을 떠는 행동 자체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어떻게든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건 정상이라는 거죠? 예,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그런데 이런 떨림이 멈추게 되면 이 사실상 우리 몸에서 이 체온을 발산하기 위한 행동을 멈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런 경우에는 이 심부, 즉 이 가슴이나 등, 복부 등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겨울에는 원래 이제 낙상 사고가 좀 많지 않습니까? 네. 올 겨울에는 뭐 유난히 좀 눈이 좀 적은 편이에요, 우리 지역에는. 예. 그래서 낙상 사고 얘기는 아직 없는데 그 낙상 사고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막을 수 있는 건가요? 예, 사실 최근에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많이 얼어 있습니다. 네. 낙상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. 안전교육에서도 사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평소처럼 걷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사실 뭐 보폭을 크게 걷거나 뭐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의 행동들이 위험한 거죠, 예, 또? 사실 위험하기도 예,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그렇죠. 사실 겨울철에는 빙판이나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속도가 뭐 0.5초
0.1초 만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육교나 또는 이 교량을 건너실 때에는 보폭을 좀 줄이시고 천천히 이 발을 온전하게 다 디딘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교량이나 이 육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그 지면에서 열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보다 빨리 얼고 오래 얼어 있습니다. 네. 우리들이 흔히 그 도로 위에 암살자라고 부르는 블랙 아이스가 그렇죠. 사실 이런 육교에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주간이나 햇볕이 있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주의하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이 안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 안전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뭐 갯바위 고립사고, 낙상, 또 이제 얼음판 사고도 있고 한데 보면 이제 이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방심이 좀 부르는 것 같아요. 예.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실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그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뭐 그렇듯이 나는 괜찮겠지,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일어나곤 합니다. 네. 특히 겨울철에는 이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일몰 시간을 좀 확인하셔서 이 방한 장비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네. 것 같고요. 이 햇살이 있는 길이 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 시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서 좀 걸음 속도를 좀 줄이시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사고 없이 건강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겨울에는 이제 보온에 좀 주의하면서 이제 또 각별히 이제 그 방심하는 거 그걸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네요. 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